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1차 세계대전, 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미국은 왜 뛰어들었을까요? 우리는 배웁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다고. 하지만 만약 그 거대한 역사의 진짜 동기가 교과서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비밀스러운 은행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총성이 울리기 훨씬 전 대서양을 조용히 건너간 수십억 달러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역사는 종종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그 속을 움직이는 것은 차가운 숫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14년 8월 유럽 전역에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을 때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이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공평무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이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독일을 봉쇄하자 전 세계의 무역로는 하룻밤 사이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 바로 미국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철강, 곡물, 군수품, 석유 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구했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거대 중립경제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눈에 이 혼돈은 곧 기회였습니다. 1915년이 되자 미국의 공장들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위해 밤낮 없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J.P. 모건 주니어. 1913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 금융 제국을 남겼습니다. 아들 모건은 자신의 회사를 연합국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금융창구로 빠르게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J.P. 모건 & 컴퍼니를 미국의 공식 구매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모건은 기관차부터 총알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을 중개하며 모든 거래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론상 미국은 중립이었지만 현실에서 미국 경제는 연합군 전쟁기계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합국이 돈을 거의 다 써버린 것입니다. 1915년 후반 영국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수톤의 금괴를 대서양 너머로 실어날라 무기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무장 경비원들이 뉴욕 항구에서 금괴 상자를 호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제국의 보물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금이 떨어지자 모건은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1915년 그는 월스트리트 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의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 동안 이 대출액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참고로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겨우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민간은행가들이 사실상 연합국의 전쟁 자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 막대한 빚은 공중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월스트리트는 금융 대재앙을 맞이하고 미국 경제 전체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도 그의 재무장관도 워싱턴의 모든 경제학자도 대차대조표에 쓰인 냉혹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립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이미 한쪽의 승리에 국가의 금융적 미래를 전부 걸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해외 채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아찔한 감각,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에 혹독했던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명운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경제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공포,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비슷한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전쟁은 여전히 유럽의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남북전쟁이 상처를 기억하며 참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1916년 그는 우리를 전쟁에서 구했다는 슬로건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6년 말 연합국의 신용 한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절박하게 새로운 자금을 구했지만 의회는 민간은행들이 나라를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건은 미국 수출업체를 통해 신용을 연장하거나 무역 계약서 안에 대출을 숨기고 남미와 캐나다의 중립적인 중개인을 이용해 자금의 흐름을 위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방편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917년 초 영국은 새로운 신용 지원이 없으면 국가 부도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부도는 단순히 영국 재무부를 파산시키는 것을 넘어 월스트리트 전체를 파괴할 위력이었습니다. 모건, 내셔널시티 은행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해 겨울, 모건이 대표단이 재무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영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세상은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이 아일랜드 해안에서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켜 1200명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 128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이후 독일이 멕시코에 미국을 공격하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침엄한 전보가 폭로되었습니다. 미국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전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1917년 4월 윌슨 대통령은 의회 앞에 서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고귀했습니다. 세상은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수사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미국의 신용을 위해 안전해져야 했습니다. 참전 후 몇 주 만에 미국 정부는 월스트리트의 사적인 대출을 국가부채로 전환시켰습니다. 자유채권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군인을 지원하자며 국채 매입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돈은 모건이 만들었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채무보증인이 은행가에서 미국 납세자로 바뀐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애국심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전쟁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장은 수백만 명을 고용했고 기업 이익은 치솟았습니다. 농부, 제조업자, 금융가 모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미국의 GDP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때 세계 금융을 지배했던 유럽 제국들은 이제 미국의 막대한 빚을 진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세계 권력의 균형추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드렸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4년 전인 1913년에 설립된 새로운 기관,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진짜 역할이 드러났습니다. 연준은 자유채권 판매를 조율하고
재무부의 차입을 안정시키며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여 전쟁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연준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규제 기관이 아니라 전시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은행가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밀스러운 방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을 사지로 내몰기로 결정했다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강력합니다. 일단 돈이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면 도덕과 이상은 그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됩니다. 제국은 자신들의 대차대조표를 설명하기 위해 숭고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윌슨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동안 재무부는 조용히 민간부채를 국가부채로 흡수했습니다. 은행가들은 전쟁에 자금을 대는 동시에 자선활동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당이 아니라 금융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1917년의 유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자유, 안보, 인권과 같은 원칙으로 정당화되지만 그 자금은 이해관계에 의해 조달됩니다. 국가들은 도덕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가 이미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제국은 더 이상 땅을 정복하여 확장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통제함으로써 확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는가? 아니면 은행가들을 구하기 위해 참여했는가? 아마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답 중 하나를 회계장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쟁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월스트리트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자본을 공적인 권력으로 빚을 한 국가의 운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차대조표를 하나씩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정부는 이상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은행가들은 균형을 위해 싸웁니다. 깃발은 바뀌어도 회계장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